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0년 무주택자 드디어 집을 살까? 5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전세 인생을 살았던,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5시간이나 걸리는 모태 무주택자. 태어나면서부터 무주택이었고 지금까지도 무주택자인 그런 사람이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할지. 벌써 3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랑 우연찮게 좀 연락이 돼가지고 3년 전에 제 친구를 서울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기업 다니는데 집은 거주의 목적이지 투자의 목적이 절대 아니다. 나는 전세가 좋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뭐 집을 사고 안 사고는 네가 선택할 부분이니까 너의 문제야. 하지만 너처럼 집 사는 것에 대하여, 내 집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솔직히 많긴 많은 것 같아. 무주택자이면서 내 집 마련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면서 돈이 있으면서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그냥 전세를 선호한다는 얘기지. 하지만 그것은 부동산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그런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 집값은 오르고 오른다는 사실. 이것은 뭐 겉으로는 부정을 한다 하더라도 속마음은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증빙을 하니까 말이야. 결국 집값은 오른다는 얘기지. 물론 잠깐 몇 년 동안은 떨어지기도 하겠지만은 그러한 고비를 잘 견뎌낸다면, 잘 버텨낸다면 결국 집값은 올라가는 거잖아. 따라서 내가 보기에는 요번 기회에 친구 너도 서울에 집을 사는 게, 즉 내 집 마련하는 게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야, 집은 거주의 목적이지 투자의 목적이 절대 아니야. 나는 전세가 좋아. 딱 2, 3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영등포에 있는 횟집에서 뭐 소주 한 잔의 추억을, 또 소주 한 잔의 부동산 이야기를, 또 소주 한 잔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제가 그 친구가 사는 곳을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사는 곳은 김포 신도시에도 약간 좀 떨어진 그런 외곽 지역이었죠. 그 친구의 직장은 서울 강남이었고요.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5시쯤 돼서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근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나와서 한동안 걷고 또 마을버스를 타고 또 전철을 타고 다시 지하철을 타서 출근하는데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퇴근도 마찬가지겠죠.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이 걸린다는데 이러한 생활을 벌써 20여 년 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특히 회사에서 회식하는 날에는 당연히 모텔에서 자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내 집 마련해라. 아니 전세금에다가 벌어놓은 돈에다가 너는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잖아. 아니 서울에서 아파트 살 수 있잖아. 그런데 그걸 왜 안 사는 거야? 아니 이렇게 출퇴근한다고 고생하면서 왜 안 사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라고 말을 했죠. 그럼 그 친구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잖아. 그래서 난 사기 싫어. 언젠가는 폭락할 거야. 그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고비를 또 앞서 얘기한 바처럼 한번 잘 넘기면 또다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잖아.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는 게 좋아 보여. 지금이라도 사, 친구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 친구는 또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친구야, 집은 거주의 목적이지 투자의 목적이 아니야. 아파트 올라도 너무 올랐어. 꼭지야. 부동산 거품이야. 언젠가는 폭락할 거야. 더 이상의 부동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런 친구와 부동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좀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을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추억으로만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친구에서 전화가 옵니다. 친구야, 그래. 집 사야 되냐? 집? 집 사. 그런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집 사라고 그냥 사. 너는 집을 살 수 있잖아. 그냥 사. 친구야, 집 사야 되냐? 야, 너는 말이야, 3년 전에도 나한테 똑같이 물어봤잖아. 그때 내가 뭐라고 말했어? 서울의 아파트 사라고 그랬지. 집 사라고. 지금이라도 사. 단 아무 때나 또 사지 말고,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 외곽 쪽에 사지 말고, 특히 네가 살고 있는 곳에 또 덜컥 사지 말고, 내가 말해주는 곳에, 그럼 서울 지역을 내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알았어, 친구야. 그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또 엊그저께 저녁에 밤 늦은 시간에 또 이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친구야, 집 사야 되냐? 그래요. 부동산 참 어렵고 힘들죠. 그 똑똑하다는 대기업 다니는 제 친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충분히 그러한 마음 이해가 됩니다. 부동산이 또한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 충분히 또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또 한 가지 희한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라고 한다면 부동산에 한 번도 투자를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부동산 투자를 한 번 해본 사람이라면 두 번, 세 번 안 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돈이 있다면. 즉, 부동산에 대해서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어렵지만 첫 발을 내딛은 이후부터는 야, 이게 부동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가능하다면, 여유자금이 있다면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고 실제 부동산 투자를 행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부동산의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약 10년 전이죠. KBS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방송을, 즉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해달라고 해서 약 15분 정도 생방송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말은요. 전세 사시는 분들 가능하시다면 내 집 마련하시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 강의를 한번 해드렸죠. 특히 지방광역시급에 사시는 분들도 지금 내 집 마련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즉 2009년 이러한 당시에는 지방이든 서울이든 부동산 시장이 다 거의 죽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때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는 거죠. 특히 이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부동산 불경기에서도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기에는 내 집 마련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KBS 방송에서 나간 뒤 한 달쯤 됐나? 그 뒤에 또 MBC 라디오 또 생방송에 또 나와달라고 해서요. 또 내 집 마련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해드렸죠. 전세 사시는 분들 웬만하면 집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오히려 찬스입니다. 불경기일 때 내 집 마련의 찬스가 있고요.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더욱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서울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부동산 사실 참 어렵고 힘들죠. 특히 부동산에 대하여 첫 발을 내딛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한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꼭 재테크를 위해서 하자는 말, 이런 얘기 아니고요. 또 전세 사시는 대한민국 모든 분들에게 아파트를 사서 돈 벌어라, 투자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라, 이러한 얘기는 더더욱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삶의 소중한 터전이지 않겠습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옮겨 다니는 전세, 얼마나 불안해요. 또 저 혼자 불안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온 가족이 다 불안에 떨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내 집이 있다는 것은 삶의 만족도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한 친구들의 관계를 형성해 주는 거, 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런 와중에 집값까지 상승해 주니 이거는 내 집 마련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지만 결론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할수록 이러한 확신이 더 생긴다는 얘기예요. 물론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우상향으로 무조건 상승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도 많이 오르면 한 번쯤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많이 떨어지면 다시 또 반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부동산 가격의 특징으로 본다면 올라갈 때는 몇 천만 원, 몇 억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다 보면 부동산의 가격 그래프가 우상향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중에 무주택자분들이 계시다면, 가능하시다면 내 집 마련 생각 좀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가능하시다면, 즉 여유 자금이 없어서 그게 불가능하시다면 돈을 모으셔야죠. 집을 사게끔 모으자는 얘기예요.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꼭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목적을 이루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자는 얘기예요. 참, 제 친구는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아마 또 전화가 올 것 같아요. 친구야, 집 사야 되냐? 분명히 전화가 올 가능성이 많고요. 제 생각으로서는 이 친구가 집을 그래도 안 살 확률이 50% 이상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집을 샀다라고 하더라도 저에게 얘기 하나 없이 그냥 집을 살 겁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짧은 부동산 지식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지역의 동네 부동산에 가서 아마 계약을 쓸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이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물어보는 거는 열심히 물어보고요. 일을 저지를 때는 다른 데 가서 저지른다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보통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이냐고요? 네, 하다 보면요,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동산 초보자들이 늘 하는 실수의 반복이기 때문이죠. 내 주문에서 나가는 작은 돈은 아깝게 생각하고요. 내 주문에서 나가는 거대한 큰 돈은 분석이나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참 쉽고도 어렵습니다.